10년으로 봤을 때는 무려 36.8%나 다운이에요. 10년 평균에 비해서는 50%나 낮은, 그러니까 매물은 많고 세일은 없었던 그런 마켓이었고요. 안녕하세요. 에이프릴 앤 브라운 리얼티 그룹의 에이프릴 부동산입니다. 부동산 김남균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저희 또 2025년 네. 3월달 네. 밴쿠버와 프레이저 밸리 마켓 분석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났는데, 그럼 밴쿠버 쪽부터 이제 제가 헤드라인부터 제가 시작을 해볼게요. 그래서 밴쿠버 쪽 2025년도 3월달은 지금 이때보다 더 구입하기가 좋은 타이밍은 없는 것 같은데도 그거에 불과해도 바이어분들이 잠잠하고 없다. 그렇게 지금 떴어요, 헤드라인이. 네. 그 마지막 1, 2년을 비교했을 때 금리가 그래도 좀 빠진 상태이고요. 가격도 좀 다운이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서플라이가 이렇게 많은데도 약간 좀 슬로우하고 물건은 계속 나오고 있고, 이 모든 바이어들은 어디로 갔을까? 아마 그 이번에 나온 미국의 관세와 이코노믹 세르스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이렇게 지금 발표가 됐는데요. 밴쿠버 쪽은 3월 달에 총 판매량이 2,091채, 이게 작년 3월 달에 비교해서는 13.4%나 더 다운이고, 10년으로 봤을 때는 무려 36.8%나 다운이에요, 지금. 밴쿠버 쪽은 2019년도 3월 달 이후로서 올해 3월 달에 제일 슬로우했었던 걸로, 판매량이 제일 적었던 걸로 나왔었습니다. 그 중에서 주택이 527채, 타운하우스가 472채, 그리고 아파트가 1084채인데요. 여기서 타운하우스는 그나마 넛배드. 타운하우스는 작년에 비교해서 오직 4.6%밖에 더 세일스가 다운이 안 됐고, 주택이 오히려 제일 높은데 24.1%. 근데 저는 이게 약간 좀 제 경험하고는 틀리지만 우선 그 보드에서 발표한 거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네, 프레이저 밸리 전체적으로 보면은 트래프와 경제 전체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본 마켓이 정체를 보았다, 이렇게 제목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매물은 굉장히 많고 세일은 이루어지지 않는 마켓. 하지만 가격의 변화는 크게 없는, 그렇게 정리해 볼 것 같은데요. 우선 세일즈부터 자세히 들여다보면 15년 만에 가장 슬로우한 본 마켓으로 10년 평균 대비해서 전체적인 세일이 평균보다 50%를 밑도는 정말 어마어마하게 낮은 세일즈 숫자를 보여줬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은 1036개 세일로 2월보다는 13% 올랐지만 여전히 슬로우했던 작년 마켓에 비교해서도 26%나 세일이 낮아진,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10년 평균에 비해서는 50%나 낮은, 그러니까 매물은 많고 세일은 없었던 그런 마켓이었고요. 뉴 리스팅은 3월에 3,800채로 오히려 22%가 2월 말에 비해서 증가했고요. 전체적으로 액티브 리스팅은 지난해보다 1년 전보다는 49%나 높고 10년 평균보다는 59%나 높은, 그러니까 매물은 많고 세일은 이루어지지 않는 마켓을 보여줬습니다. 셀러는 어느 정도 정해진 가격선에서 내려오지 않고, 바이어는 아직도 어포더블하다고 느끼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선에서 올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접점을 아직 찾지 못하는 그런 마켓을 보여줬습니다. 밴쿠버 쪽에 지금 새로 3월 달에 리스트된 뉴얼리 리스트 프로퍼티는 6,455채. 이것도 작년에 비교해서 거의 29% 정도 더 많이 물건이 나온 거고요. 10년 평균으로 봤을 때는 15.8% 정도. 프레이저 밸리보다는 약간 낮는데 그래도 계속 인크리스 되는 걸로 볼 수가 있고, 그럼으로써 지금 현재 나와 있는 토탈 리스팅이 14,546채. 이것도 작년 3월 달에 비교해서는 거의 38%나 증가를 했고요. 10년 평균으로 봤을 때는 45%. 거의 비슷한 이야기네요. 여기서도 지금 매물량은 계속 늘어나는 걸로 그렇게 나왔습니다. 밴쿠버 쪽은 프레이저 밸리보다는 약간 난데요. 우선 Sales to Active Listing Ratio가 14.9%, 대충 잡고 15%인데 저희는 아직도 밸런스 마켓. 근데 이것은 이제 조금 재밌는 그 데이터가 몇 가지가 있는 게, 주택 같은 경우에는 10.3%, 확실하게 바이어스 마켓이죠. 타운하우스가 21.5%예요. 오히려 셀러스 마켓으로 쏠려 있는 걸로. 아파트 같은 경우도 16.2%로 거의 밸런스 마켓을 지키고 있고, 타운하우스가 조금 이게 제 눈에 딱 들어왔는데 20%로 증가하고 있거든요, 지금. 그 이유 중에 한 개가 지금 에테아치, 그러니까 타운하우스나 듀플렉스 같은 집들이 제일 밴쿠버 쪽에서는 언더 서플라이래요. 물건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잘 팔리는 걸로. 평균 가격, 밴쿠버 쪽은 총 다 합해서 119만 900불. 이게 작년 3월 달에 비교해서는 0.6% 떨어진 거고요. 올해 2월 달에 비교해서는 0.5% 올랐고,
그래서 주택이 203만 4,400불, 타운하우스 같은 경우가 111만 3,100불, 아파트가 76만 7,800불. 세 가지 다 작년에 비교해서는 0.8%에서 0.9% 떨어졌고 올해 2월 달에 비교해서는 0.2%에서 1%까지도 가격 인상을 보게 됐었습니다.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Sales to Active Ratio가 11%, 이제 바이어의 마켓에 진짜 들어갔고요. 100채의 집이 있을 때 12채에서 20채 사이에 팔리는 거를 저희가 밸런스 마켓이라고 하는데, 예년에는 늘 밴쿠버 마켓은 셀러스 마켓에 머물러 있었는데 이제는 11채밖에 안 팔리는 바이어스 마켓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매물은 많고 집은 팔리지 않고 바이어들은 옵션이 많은 마켓, 그래서 바이어스 마켓이고요. 가격은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하우스는 150만 5,500으로 올해 2월에 비해서 오히려 0.4%가 올랐고요. 하지만 작년 이맘때에 비해서는 1.2%가 하락했습니다. 타운하우스 같은 경우는 평균 가격이 83만 3,700으로 2월 대비해서는 0.5% 올랐지만 작년 3월 이맘때에 비해서는 1.7%가 떨어진, 아파트 같은 경우는 54만 900으로 올해 2월에 비해서는 0.5% 올랐고 오히려 작년에 대비해서는 2.6% 떨어진 가격을 보였는데요. 이게 이제 프레이저 밸리에서 보이는 데이터랑 저희가 또 체감하는 게 조금 다른 게, 분양 매물은 사실 MLS에 다 데이터로 나오지 않는데 분양가는 굉장히 많이 빠진 걸로 지금 저희가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프로젝트는 아예 GST를 안 받는 경우도 있고, 저희가 6개월 전하고 분양가를 비교했을 때 분양가가 많이 빠진 거를 보고 있어서 실제적으로 체감하는 거는 가격이 좀 더 많이 빠졌다라고 체감을 하고 있고요. 마켓에서 평균적으로 집이 팔리는 데 걸리는 시간은 하우스는 31일, 콘도는 33일, 타운하우스는 27일. 그러니까 가격이 잘 나와서 마켓에서 선택을 받아서 판매가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한 달 정도는 마켓에 떠 있어야지 사람들이 보고 오고 세컨 쇼잉하고 익스포즈가 된 다음에 팔리는 걸로, 그렇게 데이터를 봤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스탠딩 인벤토리가 계속해서 똑같은 인벤토리가 많이 남아있는 거, 타운하우스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 분양하는 거 레디 투 무브인부터 한 6개월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들이 굉장히 많이 경쟁을 하고 있어서 한 7, 8개 프로젝트가 윌로비만 해도 같이 경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매물들이 사실 너무 많기 때문에 바이어들은 굉장히 선택의 폭이 많아서 러쉬함을 느끼지 않고, 또 상대적으로 렌트비가 조금 또 내려가다 보니까 아직도 이제 초리프부터 시작해서 경제적으로 불확실하다 보니까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조금 더 지켜보고서 움직이지, 이자도 좀 더 내려갈 것 같고 가격도 인벤토리가 많기 때문에 이게 다 사라지지 않는 한 가격 올라가기 시작하지는 않을 것 같기 때문에 바이어분들은 솔직히 서두르실 이유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느꼈습니다. 좀 놀라실 거예요. 이거는 제가 지금 마지막 서리 프레이저 하이츠 오디오 그 프레이저 밸리 쪽이고, 그리고 또 저희 코케트 남역의 한남 근처에 있는 주택들 1.5에서 1.65 정도 사이 되는 집들, 여기 코케트 남역에서는 좀 수리를 해야 되는 집들이죠. 그 정도 가격이면은 마지막 4군데 오파를 쓴 데가 다 멀티가 됐어요. 저는 그게 좀 되게 특이한 거였고요. 또 한 가지는 제가 며칠 전에 벌크마운틴, 뭐 예를 들어서 타운하우스 CML을 한번 해본 적이 있는데, 거기 지금 나와 있는 타운하우스들 100만 불에서 110만 불 사이라고 하면은 3일에서 27일 안에 다 팔리더라고요. 웬만한 것들 가격이 맞으면. 그래서 여기 보드에서 말한 대로 역시 타운하우스는 아직도 강세인 것 같고요. 이상하게. 그리고 주택들도 그 엔트리 포인트 가격들 좀 저렴한 것들은 아직도 잘 팔린다고 저는 지금 보이고 있거든요. 아마 이유가 지금 업사이징 하기가 제일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타운하우스가 팔리니까 이제 주택으로 올라가면서 거기서 경쟁이 되면서 멀티가 많이 보이는 것 같고요. 어제였죠. 불과 4월 2일 트럼프 미국의 대통령이 드디어 관세. 좀 놀라운 게 당연히 캐나다하고 멕시코한테 자동차에 대해서는 오토에 대해서는 25% 관세를 결정을 했지만, 한다고 했으니까 이번에 이게 단어가 좀 어려워서 그런데 복수하는 관세, 그거에 대해서는 캐나다하고 멕시코는 빠졌어요. 그래서 저는 캐나다인으로서 되게 좋은 뉴스라고는 봤거든요.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올해 이제 4월 16일 이번 달 밴쿠버 캐나다에서 금리 발표를 어떻게 할지 되게 좀 궁금하네요. 저는.
네, 무역 자율화를 통해서 저는 어떤 그룹이든 가장 좋은 이익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하루 아침에 트러플을 먹인다고 미국에서 갑자기 모든 거를 다 생산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해서 미국에서도 굉장히 반발하는 여론이 많다고 해서 저는 장기적으로 트럼프의 트러플가 지속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에 한 표를 두는데 사실은 이게 저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어마어마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게 어떻게 되는지 좀 지켜보면서 주택 구매도 결정을 하고 싶어하고 판매도 결정을 하고 싶어하는 것 같아서 지금 약간 혼동의 시장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세일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급매로 나오는 물건들이 많습니다. 특히 분양 스탠딩 인벤토리 같은 것들은 정말 파격적인 세일이나 또 새로 시작하는 프로젝트도 또 너무 데스퍼레이트하기 때문에 좋은 프로젝트가 굉장히 공격적인 가격과 조건으로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움직이시면서 이때가 좋은 투자의 기회다라고 움직이시는 분들도 있는 반면 또 많은 분들은 좀 주춤하시는 경우가 많고 또 공통적으로 나오는 이야기는 돈이 없어요. 그래서 기회는 너무 좋은데 이거는 정말 너무 좋은 기회인데 저희는 지금 돈이 없네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경제가 좀 어렵구나. 그래서 투자하기에는 사람들이 조금 힘들구나라는 거를 그러니까 심리적인 것도 분명히 존재하지만 실질적으로도 경제적으로 좀 어려움을 많이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이나 겪고 계시는 분들이 많구나. 4월 28일 날 캐나다 총리 저희 선거잖아요. 근데 지금 자유당 리버럴, 보수당 컨저베티브 다들 하는 게 부동산을 다시 살리려고 하는 그 룰들이 전 되게 많이 보이거든요. GST 없애자는 이야기부터 양도소득세를 디퍼럴 할 수 있게 캐나다에서 다시 투자를 한다면은 GST 같은 경우는 리버럴하고 컨서베이티브에서 둘 다 없앤다고 공약을 했기 때문에 적어도 리버럴에서 얘기한 1 밀리언, 그다음에 컨서베이티브에서는 1.3 밀리언까지 퍼스트 타임 홈바이어는 없앤다고 했기 때문에 안전하게 생각하면 1 밀리언 밑으로는 GST가 없어질 확률이 굉장히 퍼스트 타임 홈바이어한테 많다라고 생각을 하고 양도소득세에 관해서 전 그거를 더 크게 보거든요. 네. 양도소득세를 언젠가는 내야 되겠지만 그거를 디퍼럴 할 수 있다면 파시고 나서 그 이익으로서 다시 사실 분들이 있으실 거거든요. 분명히 세금을 디퍼럴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은 부동산한테 상당히 큰 도움을 주는 건데 이렇다고 뭐 6개월 뒤에 갑자기 집값이 20% 오른다 이런 거는 절대 아니고 그래도 세일스가 조금 늘어나지 않을까. 지금 되게 좋은 조건들의 프로젝트가 몇 개 있죠. 네, 지금 스탠딩 인벤토리 파이어 세일이 몇 군데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팀을 통해서 연락 주시면 최대 20%까지 단 10채만 세일을 하는 프로젝트도 있고 저희가 오피셜하게 광고를 할 수 없지만 저희 손님들한테 팔고 있는 그런 대폭 세일들이 있으니까 저희한테 연락 주시면은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우, 20%. 네.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고 네. 저희 5월 달에 분명히 할 이야기 되게 많을 것 같아요. 네. 그때쯤에는 관세에 대한 그 어느 정도 임팩트 다 끝났고 그쵸. 뭐 저희가 다 알 거니까 그때는 네. 그래서 그때를 기대하면서 네. 또 그때 찾아뵙는 걸로.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더 빠른 정보 더 좋은 혜택 에이프앤 브라이언 리얼티 그룹.